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를 스마트하게 충전하다. 행복차지. 오늘 1편에서는 스마트폰이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 뇌 발달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팝콘 브레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뇌가 팝콘처럼 된다는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져서 뇌가 그에 맞게 변형된 것입니다. 팝콘처럼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고 현실 속 일상적인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뇌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 주의 집중, 창의적 능력,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 있으며 집중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적두엽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 능력, 언어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만큼은 스마트폰을 피해야 하는 연령이 있나요? 네, 바로 24개월 미만입니다. 만 2세죠. 만 2세 미만까지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기는 뇌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성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하고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고 눈으로 움직임을 추적하고 사물의 모양과 크기를 비교하고 상황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오감을 통해 다양한 자극들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백과사전을 만들어 가는데요.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자극들은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 2세 미만 영유아기에는 스마트폰을 아예 못 보게 해야 할까요? 네, 그게 좋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부모님들의 육아 도우미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가 앞으로 평생 사용할지도 모르는 스마트폰을 출생 후 단 2년 동안 멀리함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준다면 지금 받고 있는 스마트폰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을 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유아동 자녀의 양육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심하게 울고 떼를 써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주제에 맞춰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재료를 활용한 촉감놀이. 정말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오감 발달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영유아기는 오감을 통해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오감을 한 번에 충족시키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재료인데요. 물론 영유아기 때는 식재료를 직접 먹을 수도 있고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감놀이 식재료를 선정할 때는 먹어도 되는지 몸에 닿아도 되는지 이런 특징을 확인해보고 놀이를 준비해주세요. 촉감놀이 재료 선정이 어려우실 때는 식재료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부드러움에 대해 알려줘야겠다. 부드러운 식재료는 뭐가 있지? 밀가루, 두부 이렇게 하시면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식재료의 특징을 오감에 맞춰서 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두부는 네모 모양이고 하얀색이고 힘을 주면 쉽게 으스러질 만큼 부드럽고 공처럼 뭉칠 수 있고 냄새가 별로 없고 고소한 맛이 나고 이렇게 떠오르는 특징들을 촉감놀이 할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토끼 비닐 인형 놀이인데요. 매번 새로운 놀잇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생장갑, 매직, 빨대, 테이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위생장갑에 눈, 코, 입, 얼굴을 그린 뒤에 위생장갑을 빨대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생장갑 안에 공기를 불어 넣어 토끼를 만날 수 있고요. 이때 토끼 외에 원하는 동물로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생장갑 안에 검은 콩이나 구슬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다양한 청각 자극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이때 빨대를 통과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크기인 곡물이나 구슬을 넣어주셔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모양 찾기 놀이. 일상에서 쉽게 모양을 익힐 수 있는 놀이입니다.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모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먼저 스케치북에 찾아야 할 모양을 그려주세요.
모양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정도가 좋으며 한 번에 한 가지 모양만 찾는 게 좋습니다. 물건을 찾았다면 그 물건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일주일 동안 스티커가 붙여진 물건을 보면서 동그라미 시계 보자, 컴퓨터는 네모였지, 이렇게 언급해주면서 반복 학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머니 속 물건 찾기 놀이.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아이가 보지 않고 손만 넣어서 맞추는 놀이입니다. 손의 촉감을 이용해서 물건의 형태를 파악하고 유추하는 것으로 아이가 평상시에 많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넣어도 좋고요. 이왕이면 형태가 단순하고 명확한 것 위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촉감만으로 맞추기 어렵다면 언어로 힌트를 주셔도 됩니다. 이건 땡땡이가 색칠할 때 쓰는 거야. 또 혹시 소리가 나는 물건이라면 소리를 들려줘도 좋습니다. 그래도 맞추기 어려워한다면 일부분만 살짝 보여줘서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마트폰이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대체 놀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이 아이의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대체 신체 놀이에 대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